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든 문학 개념어 노트, 문학 톱 노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런 고민을 나눠주셨습니다. 개론서는 읽었는데 정리가 잘 안 된다. 중요한 개념어가 반복되는데 맥락 없이 흘려보는 느낌이다. 문학 개념을 어떻게 하면 구조화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복습과 인출 중심의 노트, 또 이걸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까지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초수부터 4년 연속 1차 합격, 또 경기 서울로 재임용을 경험했고 2022년도부터 꾸준히 전공국어 토파보기 콘텐츠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동안 선생님들께 꼭 필요하다고 느낀 개념들, 처음 국어 임용을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도 기초부터 고난도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모든 개념을 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처음 한 번 읽고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낯설지 않도록 그런 기억의 마중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노트를 만들게 된 건 단순히 개념 정리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공부한 내용을 실제 시험에서 다시 꺼냈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읽는 공부에서 말하는 공부로, 또 받아들이는 공부에서 꺼내보는 공부로 넘어가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개론서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시험 대비 관점에서 구조화하고 반복 유출과 핵심 체크가 가능하도록 설계한 노트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교재에 대한 피드백을 만들면서 생긴 고민 때문이었는데요. 저는 매년 새롭게 교재를 개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론서를 읽고 또 영역별 분류나 문항 해설을 보완해 가면서 매해 교재를 다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정권을 모두 개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도 세트 구매에 대한 할인 혜택을 드리기가 어려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집 점검 모두를 구매해 주신 선생님들께 무엇이든 작은 보답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단순한 보너스를 넘어서 실제 학습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을 했고, 이 자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노트는 단순 요약본이 아니라 수능 수준의 개념어를 넘어 예비 교사로서 알아야 할 고난도 문학 개념어와 이론적 배경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기출에서 반복되고 있는 개념들, 선행 연구 흐름, 또 필독 개론서에서 자주 암시되어 있지만 초심자 입장에서는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필독 도서 목록 시리즈 영상에서 요즘 많이들 보시는 영락, 또 사회평론 아카데미, 창비 등에서 나온 작품론이나 문학교육론 책에서 바탕으로 깔고 가지만 정리가 되지 않은 이론들에 대해서 원문을 읽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동일의 한국문학 이해 길잡이에서의 3부 미의식 이해, 또 김대행의 시가시학 연구에서 간접화의 시적 기능, 김대행의 웃음으로 눈물 닦기, 나병철의 소설의 이해, 김준호의 실론 등과 같은 책들을 읽어보시기를 권했는데요. 이 가운데 어떤 책은 절판이 되어 구하기가 힘들거나 임용시험보다 너무 심층적인 문학 이론을 다루고 있어서 소화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원문을 실제로 찾아 읽는 것이 무척 도움이 된다고 여전히 생각을 하는데요. 부족하게나마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어 노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보시는 그 문학교육을 위한 고전시가 작품론의 처형가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일종의 의사 독백을 통해 돌려세우기 간접화 어법이 나오고, 이를 통해 내면의 정서를 우회적으로 표현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간접화의 어법 중 돌려세우기와 연관이 됩니다. 또한 기출문제에서 2009 27번 문제 선지 3번을 보면요. 나의 하자는 자연에서 인간으로 시선을 전환하고 번림내를 청자로 끌어들인 반면 다의 하자는 자연 속에서 이념을 찾는 소박한 삶을 꿈꾸며 아해를 청자로 삼았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는 간접화의 어법 중에서 끌어들이는 방법, 즉 불러들이기와 연관이 됩니다. 또한 2019 A10번에서는 작성 방법에서 정서를 표현하는데 현상적 청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각각 서술하라고 묻고 있는데요. 이 사공은 하자가 임에 대한 원망을 정가 혹은 투사하는 대상으로 하자의 감정을 우회적 혹은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는 곧 간접화의 어법 중 불러들이기와 연관이 됩니다. 또한 그 김대행 선생님은 이 불러들이기의 효과들 중 하나로 투사적 제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투사적 제시란 자신의 정서 등을 다른 대상에게 정가 또는 투사함으로써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과거 객관식 기출문제 또 최근 서술형 기출문제까지 중요한 이론이 반복 출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한 번이라도 접해보실 수 있도록 개념어 노트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결말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모르시는 선생님은 없으실 텐데요. 이 결말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미적 범주와 갈등의 해결과 관련한 접근을 요구하는 문제가 2017 B7번입니다. 어떤 고3 수능 개념어 교재에서는요, 미적 범주를 아예 자아와 세계 간의 갈등으로 파악을 하기도 하는데요. 고3 이하 학생들에게는 이는 몹시 유용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비교사에게 5개념을 만들기 쉬운 위험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학 작품을 분석할 때 자주 사용하는 틀 중 하나가 바로 자아와 세계의 관계입니다. 이 틀은 인물과 환경 또 주체와 사회의 갈등 양상을 분석하는 데에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미적 범주, 그러니까 우아미, 숭고미, 비장미, 골개미와 같은 개념을 자아와 세계 간의 관계로 설명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미적 범주는 작품이 불러일으키는 감성적 인식의 하나인 아름다움을 표현 양식과 정서에 따라 분류하는 개념이고요. 반면 자아와 세계의 관계는 갈등의 구조와 해결 양상을 중심으로 하는 서사적, 주제적 관점에서 파악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작품에서 보통 하나의 지배적인 양상으로 통일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자아가 세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거나 실패하거나 혹은 이 싸움이 계속 지속되는 것 등과 같이 한 가지 방향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적 범주는 하나의 작품에서도 복수의 미적 범주가 공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적 범주를 자아와 세계의 관계로만 설명하면 작품이 불러일으킨 아름다움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출문제를 푸실 때 미적 범주를 자아와 세계관으로 설명하는 수준에서 접근을 하셨다면 오답으로밖에 기결될 수가 없었던 문제입니다. 이처럼 얕은 수준이나 학생 수준이 아니라 예비교사의 수준에 맞는 알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염두에 두고 예비교사 수준에 맞추어 교재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요. 현대소설의 대표적인 하위 장르로 여로형 소설이나 한상소설이 주목되는데요. 2017 B4에 윤우명 원숭이는 없다라는 작품을 두고 여로형 플롯과 한상성에 대해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보기와 작성 방법에 주목해서 형식적으로만 접근을 하면 절대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여겨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한상과 소위 우리가 말하고 보는 그 판타지 소설이나 판타지 영화에서 말하는 한상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예시 설명이 다소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 교재는 문학 개념들의 단순한 정의를 넘어서 시험에서 실제로 다루어주는 수준의 깊이를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또 각 개념어 간의 연결성을 고려해서 소주제별로 조직했기 때문에 단편적인 외우기가 아니라 문학 개념을 체계적으로 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 교재는요, 다음과 같은 구성을 따르고 있는데 가장 처음에는 기본적인 개념어들을 시작으로 현대소설, 현대시, 고전산문, 고전시가 순으로 각 갈래별 개념어를 크게 분류하고 그 안에서 의미상 유사하거나 함께 학습하면 효과적인 개념어들을 소주제별로 더욱 세부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어를 학습할 때 단순히 함축성이나 압축성과 같은 특징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어를 보다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학의 내포의 외연, 기호학의 기의와 기표의 개념까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또 시점 또한도 마찬가지인데요. 1인칭이나 3인칭과 같은 전통적인 구분뿐만 아니라 주네트의 초점화 이론이나 슈탄체르의 시점 유형론까지 심층적으로 다루면서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에 얼마나 깊이 접근하는지 또 그리고 이 시점이 독자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선생님들께서 분석하실 수 있을 만한 지식을 넣었습니다. 또 한편 많은 선생님들께서 종종 한자어 때문에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신다고 고민을 전해주셔서 고전문학 작품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주요 한자어들을 별도로 모아 정리해 두었습니다. 너무 깊이 있는 학습보다는 자주 출연하는 한자어 위주로 학습의 흐름을 잡는 데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수준까지 포함했으니까 이 부분은 부담 없이 가볍게 훑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답안 작성 키워드 파트가 있는데요. 이 파트는 실제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핵심 키워드와 일종의 갈래별 분석 틀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답안 작성 시에 문학 작품의 내용 및 형식을 대비되는 키워드를 통해 서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염두에 두고 주제별로 대비되는 키워드들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작품의 하자나 인물, 또 시공간, 모티프, 주제, 제재 등에 주목해 작품을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분류 기준을 일종의 갈래별 분석 툴로 잡아서 이에 작품들에 자주 등장하는 요소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 암기가 아니라 실제 문제를 풀면서 자신만의 답안 작성 전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평소 답안 작성이 어렵거나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고 싶을 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시험장에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자신만의 시험장 노트를 만드는 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보기에는 전체 개념어 목록을 가나다 순으로 배열해 두었습니다. 학습하시다가 필요하실 때 사전처럼 활용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필요시 참고 문헌을 보시고 원문을 찾아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각 영역에서 배우는 개념어들이 단순히 특정 갈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문학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각 개념어를 학습할 때 가장 효과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교재를 구성을 했지만 내용과 형식의 유기성이나 다양한 문학적 기법의 활용은 어떤 작품에서도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재를 통해 문학 전체를 아우르는 깊이 있는 통찰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교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론서를 읽으시고 해당 단원과 연결된 개념어 노트를 펼쳐서 복습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개론서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영상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개론서를 파트별로 동시에 읽고 이후에 기출문제를 풀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연스럽게 공부 후에 인출의 흐름을 가져가기 위한 추천 방법이었습니다. 다만 기출문제는 개론서에서 공부한 내용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갑자기 난도가 높아진 테스트라는 점에서 공부한 개론서 내용 복습에 다소간 아쉬운 점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교재가 개론서 공부와 이후 기출문제 풀기 가운데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론서를 파트별로 읽으신 후에 이 노트의 갈래 및 소주제를 보시고 관련 개념어들을 활용해서 개론서 내용을 복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개념어 정의를 읽고 구두로 인출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개념은 어떤 맥락에서 등장했는지, 비슷한 개념어는 뭐가 있었는지, 관련된 지식을 어떤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스스로 해보고 스스로 묻고 답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중요도 별표를 색칠하시면서 필요 없는 개념엔 체크를 빼고 또 꼭 필요한 복습하고 싶은 부분에는 표시를 하시면서 개념어 노트를 개별화 교재로 만들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별표를 통해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자기주도적 복습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념어 뒷편에 담긴 의미와 구조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 암기보다도 문학을 읽고 또 분석하고 지도할 수 있는 교사로 성장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러니를 공부를 하신다면 아이러니의 유형을 세세히 암기하기보다는 언어적 아이러니와 그 외에 아이러니의 양상을 설명하는 논리 구조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보세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정말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인데 용어를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논리 구조를 따라갈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 교재는 절대 암기용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재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첨고 문헌 목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교재의 설명만으로 특정 개념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거나 보다 심화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실 때는 해당 개념과 관련 있는 참고 문헌의 원문을 직접 참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교재는 기본적으로 제가 필독 개론서 소개 영상에서 다루었던 주요 서적들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소개한 책들은 물론 그 이후에 개념어 교재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구입하고 재차 검토한 더 많은 참고 도서들도 함께 반영했습니다. 필독 개론서 영상에서 언급된 책 외에도 보다 폭넓은 학습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음 소개한 도서들을 추가로 참고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 구글 설문 폼을 인증해 주시면 메일 주소로 파일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 노트는 비매품으로 2026 전공국어 토파보기 기출문제 분석집 정권을 구매해 주신 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께서 더 편리하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고민 끝에 PDF 파일 형식으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매년 신간과 기존 개론서를 다시 읽고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또 교재 관련 문의에 답변을 드리느라 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인증 확인과 메일 발송 업무를 다른 선생님께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트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다음 전용 메일 주소로 직접 문의해 주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양해 부탁드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부는 결국 내가 뭘 아는가 보다도 언제 어떻게 꺼냈을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 노트는 그 과정을 도와주는 실제적인 복습 도구입니다. 교사가 된 선생님들께 문학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결하고 꺼내 쓰는 훈련을 지원하고자 만든 자료입니다. 전공국어 토파보기는 앞으로도 공부가 된다는 느낌이 드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합격과 평안한 교직 생활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